해가 중천이 돼서야 일어나는 삶. 하루에 휴대폰을 10시간씩 보고 있는 삶. 요즘 내게 익숙한 일상이다.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 요즘이다. 사실 이런 나도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한때는 열정맨으로 불릴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기도 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터놓아 보고자 한다. 내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못해왔던 이야기들을. 나는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를 경상도에서 지내온 촌놈이다. 크게 사고를 친 적도 없고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계속해서 지방에 살았기에 별 생각 없이 지방에 있는 공립대학교를 가려고 준비했다. 하지만 수능 100일을 앞두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약 지방 공립대를 간다면 평생 지방에서만 지내지 않을까?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젊음인데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는 싫었다. 그래서 수시원서 6곳 중 딱 한 곳을 인서울에 대학을 적어냈다. 그날부터 매일 밤마다 서울에 올라가는 상상을 했다. 그렇게 수능이 다가왔고 나는 비장한 마음으로 수능장에 들어섰다.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정신을 차려보니 마지막 외국어 시간이었다. 그제서야 실감이 되기 시작했다. 아, 좆됐다. 어렸을 때 7번 방의 선물을 보고도 안 울었는데 수능을 망치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살면서 쳤던 시험 중에 제일 망쳤던지라 썼던 수시원서 6곳 중 4곳에 최저등급을 못 맞췄다. 나머지 2곳은 맞췄냐고? 2곳은 최저등급이 없었던 학교였다. 한 곳은 경기도, 한 곳은 내가 제일 바라던 서울에 있던 학교였다. 2곳 모두 논술 시험을 치렀어야 했고 나는 그 시험들에 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 결과가 나왔다. 둘 중에 딱 한 곳이 붙었다. 바로 그토록 내가 바랬던 서울에 있는 학교였다. 합격 사실을 확인했을 때 살면서 그토록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처음 살아보는 서울 생활과 대학 생활은 정말 재밌었다. 하지만 1학년이 지나고 슬슬 취업 걱정을 해야 하는 2학년이 되는 순간부터는 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고등학생 땐 대학만 오면 인생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을 오니 더 미래가 걱정되고 머리가 복잡했다.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을 들어가는 게 당연하게끔 여겨져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랐으나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전혀 느끼지가 않았다. 전공 수업은 정말 재미없었고 무엇보다도 내 미래가 전혀 설레이지 않았다. 물론 누구는 본인 전공이 재밌고 미래가 설레어서 했겠냐마는 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면 한 번뿐인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부터 나는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전공 수업에 들어가서도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 다른 책을 읽곤 했다. 자기계발서, 마케팅, 사업과 관련된 책들 말이다. 주위에서는 모두 말리며 일단 대학 졸업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다. 제대로 집중하기 위해서 휴학까지 해가며 도서관에 살다시피 책을 읽어나갔다. 그러다가 문득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어떤 사업도 마케팅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사업이 아니라도 내가 남한테 어떻게 인식되는 것 또한 나를 어떻게 마케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고민도 없이 마케팅 일을 시작하려 했다. 혼자 마케팅 일을 해보려 준비하던 중 유튜브에서 우연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분의 영상을 보자마자 나는 매료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실력도 있어 보였고 배울 게 많아 보였다. 그래서 그분의 영상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다. 급여는 받지 않아도 되니 밑에서 배우면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안 된다면 친한 동생으로라도 지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다. 그러더니 그분은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달라고 했다. 지금이 기회다 싶어 이메일에 내가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을 준비하며 쌓았던 마케팅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며 진심으로 함께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런데 그분도 마침 직원이 꼭 필요했다면서 나를 매우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그날이 내가 대학 합격을 한 것 다음으로 짜릿했던 순간이었다. 회사에서는 정말 배우는 게 많았다. 비록 작은 규모의 신생 회사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았던 것이 모든 회사 내부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가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프리랜서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기회도 가지게 되며 일뿐만 아니라 다방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다른 팀원들끼리도 성장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았어서 즐겁게 일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한 지 1년 반쯤이 되던 즈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입사 초기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배워나가며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내곤 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부터 지금 내 상태에 안주하기 시작했다. 옛날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내지도 않고 빨리 퇴근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옛날에는 월요일이 설레었었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은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여느 직장인과 다를 것 없이 딱 내 할 일만 하고 빠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싫고 괴로웠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하고 성장하려고 할 때의 그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없었다. 차라리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더라도 나만의 일을 주체적으로 해보고 싶었다. 혼자 맨땅에 헤딩을 해야지만 내가 자립할 수 있는 힘과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렇게 나는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팀원들과 대표님께 양해를 구하고 퇴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으로 퇴사 의사를 밝힐 땐 정말 죄송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마음 깊은 곳엔 죄송한 마음이 비처럼 쌓여있다. 언젠간 꼭 내가 받았던 것들에 대해 보답을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퇴사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간다. 퇴사를 하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지금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불 속에 들어가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다. 퇴사를 하고 3일차쯤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었다. 평소 못 잤던 잠만 푹 잤던 것 같다. 그리고 3일째부터는 생존 본능이 생겼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밥줄은 끊길 것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다. 그렇다고 그 느낌이 싫다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좋았다. 많은 분야의 일들을 시도해봤다. 나는 실행력은 좋은 편인 것 같다.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친구한테 요즘 괜찮은 사업 아이디어 없을까 잡담을 나눴다. 그러다가 너무 괜찮은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저녁을 다 먹고 친구와 헤어져 바로 전단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카페를 가서 바로 전단지를 만들고 그날 밤에 바로 해당 고객층이 있을 만한 아파트에 가서 전단지를 붙이곤 했다. 그렇게 운이 좋게 첫 문의가 생겼다. 그 첫 고객분은 나를 좋게 봐주셨는지 그분의 모임에 초대해서 나를 소개시켜주기도 했다. 그때까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홈페이지도 만들어보고 서비스도 구체화해 나갔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더 많은 자본과 실력이 필요할 듯 했다. 내가 하려던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플랫폼이 되었어야 했는데 안 그래도 난이도가 제일 높다는 플랫폼 사업을 아무 사업 경험 없는 내가 하자고 하니 현실성이 너무 없어 보였다. 그렇게 내 첫 번째 사업 시도는 물거품으로 흘러갔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너 개의 아이디어를 더 시도해봤다. 하지만 시도하는 족족 끈기 있게 지속하지는 못하고 포기를 했다. 사실 어려워서 포기를 했다기보다는 어려울 것이라고 가정을 하며 혼자 자기 위로를 했던 것 같다. 그런 실패와 포기가 거듭되다 보니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없어졌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이불 속에 박혀 휴대폰만 바라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며칠은 정말 페인처럼 지냈다. 주변 지인이 취업을 해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내 속에서는 시샘이 들었고 동시에 자존감이 떨어졌다. 나만 빼고 모두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정말 굴욕적이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싶어서 결정해왔던 내 모든 선택들이 부정받는 기분이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인지 아는가? 어머니는 아직 내가 퇴사했던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면 항상 듣는 말이 있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지? 이렇게 물을 때면 항상 내 대답은 똑같다. 네, 잘 다니고 있죠. 걱정하지 마요. 하루빨리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은데 현실은 매일 거짓말만 해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도피하려 휴대폰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휴대폰 중독이 가장 무서운 점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누구나 휴대폰을 할 때 정신 차려보면 3-4시간이 지나 있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쇼폰과 같은 짧은 영상들로 인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 같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주체적인 생각이 아닌 플랫폼에 의해 생각을 주입당하는 것 같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알고리즘으로 이거 재미없지? 이거 봐봐. 너 이거 좋아하네? 이것도 봐봐. 다른 것도 한 번 더 봐봐. 계속 여기서 머물고 계속 재밌는 거 봐.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하라는 대로 생각을 당하다 보면 나를 잃게 되는 것 같다. 지금의 내가 그렇다. 나를 잃어가고 있어서 새로 도전하고자 하는 동기도 생기지 않고 자신감도 없어지는 것 같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내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라도 보여야 내가 움직일 것 같았다. 물론 나도 내 진짜 속마음을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낸다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지인이나 부모님도 볼 수 있는데 말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중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열정적으로 매일 도전하는 삶을 다시 되찾고 싶다. 아마 이 재미없는 영상을 여기까지 본 사람이라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꼭 나를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지하고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5일간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변화하는 제 모습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